네, 이번 시간에는 12.7의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트리플 인테그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12.6에서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원기둥 좌표계를 배웠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응되는 구면 좌표계, 오늘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YG 3차원 공간에 P의 좌표를 X, Y, G라고 두겠습니다. 3차원이니까 이게 역시 좌표가 3개인데요. 다른 좌표 3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요. 이 길이를 로우라는 글자로 쓰겠습니다. 이 문자는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RHO 이렇게 검색해보면 로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로우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좌표를 잡기 위해서 X, Y, G에서 XY 평면에 이렇게 수선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이 바로 X, Y, 0이 될 텐데요. 이 점에서 원점까지 이렇게 이을 거예요. 그래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처럼 이 각도를 재서 똑같이 세타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이렇게 검색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요. 이 선에 이렇게 평행하게 G축으로 이렇게 평행선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각이 있을 텐데요. 그 각을 우리가 P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뭐 Phi 또는 P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보통 P라고 읽는 것이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직교좌표 X, Y, G 대신에 로, 세타, P 이 순서대로 이제 쓰는 것을 우리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때 로우라는 것은 일단 길이니까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세타라는 것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또는 폴라 코디네이트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세타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고요.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P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가 아니고 0부터 파이까지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이유를 지오지브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이 이게 지금 빨간색이 X축이고 초록색이 Y축이에요. 이 위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세타가 0이 되면 이렇게 사라지고요. 세타 각도가 이렇게 늘어나면 점점 이 구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타가 점점 늘어나서 360도까지 되면 이렇게 구가 다 생성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옆에서 봐서 이 P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P는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 지금 P가 35도라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각도가 이제 35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P가 0부터 파이, 즉 180도까지만 정의했었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 180도까지만 하면 충분히 이 구가 다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지금 90도예요. 90도니까 이제 반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P가 점점 늘어나서 120도, 그 다음에 150도까지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0도까지 가면 구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P가 180도보다 이제 커지면 이 구가 한 번 더 그려져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좌표계는 한 점은 한 표현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타는 360도까지, P는 180도까지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YG와 로, 세타, P 이것들의 관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관계는 G 좌표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G라는 것은 요 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가 직각인가 봤더니 요게 직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게 직각이 되겠고요. 지금 이 좌표가 G가 되고요. 여기 각이 P가 되고 여기 길이가 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G의 길이는 로의 코사인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G는 로의 코사인 P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좌표,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서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그리고 X축에 이렇게 평행하게 그렸을 때 X좌표와 Y좌표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길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이와 사실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는 로의 사인 P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의 길이가 로의 사인 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 길이는 이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니까 로의 사인 P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하고요. Y는 로의 사인 P에다가 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어떤 식을 외우라고는 잘 안 하는데요. 이 식은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환할 때마다 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 식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식이 자주 나올 건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세 표현을 제곱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앞에 두 개를 보면 로 제곱 사인 제곱 P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로 제곱 사인 제곱 P가 겹치잖아요. 이걸로 묶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제곱 세타는 더하면 1이죠. 그래서 앞에 두 개 더하면 로우 제곱 사인 제곱 피가 되고요. 맨 뒤에는 로우 제곱 코사인 제곱 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우 제곱으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 피 더하기 코사인 제곱 피가 1이라서 답은 로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건 계산하기 전에도 결론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로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로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계산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로, 세타, 피가 상수일 때는 이 구면 좌표계에서 어떤 형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가 c일 때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게 이제 원점에서 거리잖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거리가 c로 일정하다는 것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반지름의 길이가 c인 구의 방정식입니다. 두 번째는 세타가 c인데요. 세타라는 것은 이 x축에서 각도가 세타만큼 돌아간 거니까 이 각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 각이 c가 되는 이 평면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p가 c인 것은 p는 이 z축에서 이렇게 내려온 각도니까요. 그 각도가 c로 일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가 c가 되고 이 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러한 원뿔의 이 겉면이 되겠습니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처럼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도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와 서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제는 2,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게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되어 있을 때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좌표가 로우가 되고요. 두 번째 좌표가 세타가 되고요. 세 번째 좌표가 피가 되거든요. x는 로 사인 피 코사인 세타, y는 로 사인 피 사인 세타, g는 로 코사인 phi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이 계산식에다가 로가 2이고요. p가 3분의 파이고요. 세타가 4분의 파이 이렇게 대입하면 x좌표는 2분의 루트 6이 되고요. y 이 공식에다가 여전히 로는 2를 대입하고 p는 3분의 파이, 세타는 4분의 파이 대입하면 값이 똑같이 2분의 루트 6이 되고요. g는 로 코사인 p에다가 2와 p의 값이 3분의 파이니까 대입하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2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6, 1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0, 2 루트 3, 마이너스 2로 렉탱귤러 코디네이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표현해보라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로우 값입니다. 그래서 로우 제곱은 앞서 계산한 것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대입을 하는데 지금 x가 0이고요. y가 2루트 3이고 z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16이 돼서 로우의 값은 4가 됩니다. 그리고 x, y, g 중에서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식이 x, y에는 p와 세타가 섞여 있고 g는 p만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p의 값은 로분의 g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로는 방금 구해서 4가 되고요. g 값은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코사인이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 해버리면 이 p가 유일하게 결정이 안 되겠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p의 범위가 0에서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세타가 3분의 2파이로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머지 두 개가 있기 때문에요. x는 로 사인 피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는 x 나누기 로 사인 피잖아요. 그런데 x가 0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0이 돼서 코사인 세타는 0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는 세타가 주기가 2파이니까 아직 결정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식 y는 로 사인 피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고요. y는 2루트 3이고 조금 전에 구했던 phi 3분의 2파이를 여기다 대입하면 사인 p가 2분의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0과 사인 세타는 1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세타는 2분의 파이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답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4, 2분의 파이, 3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활용하는 트리플 인테그럴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림이 복잡해요.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2라는 집합을 일단은 로는 A부터 B까지, 세타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P는 C부터 D까지 이러한 셋을 생각을 할 거고요.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 셋을 스피리컬 웨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리만 합을 이용을 할 거면
이 로에 대해서 그리고 세타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파티션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n개의 구간으로 분할을 했다. 그러면 A를 로 제로라고 두고 B를 로 n이라고 두고 중간에 몇 개의 점들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세타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나누고요. P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여기는 I번째라고 쓰고요. 세타는 J번째라고 쓰고 P는 K번째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나눠 보면 이것보다 이제 원래 더 큰 영역인데 그 작은 조각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로라는 것을 나누면 이렇게 동심 구라고 해야 될까요? 중심이 같은 구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세타 J는 이 각도로 나누는 것이고 Phi K는 이제 이 각도로 나누기 때문에 마치 이건 이제 어떤 모양을 생각하면 되냐면요. 과일, 특히 이제 수박 중에서 수박 껍질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리만 썸을 이용할 때 했던 것처럼 이 조각의 부피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비틀어져 있지만 어차피 조각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직육면체로 생각을 해서요.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 요 세 길이를 곱한 값으로 이 조각의 부피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조각은 로에서는 I번째, 세타에서는 J번째, P에서는 K번째 기호를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로의 변화율이니까 요 길이는 델타의 로 I가 되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이쪽 방향이 이제 세타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세타 J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이제 P의 변화량이니까 요 각을 델타 P의 K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하죠? 이 세 길이를 각각 구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하나는 알겠어요. 지금 이 길이가 요것과 같기 때문에 델타 로 I예요. 그래서 일단 델타 로 I 하나는 됐어요. 그래서 요 길이가 델타 로 I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길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로 I고요. 지금 이거 부채꼴이고 요거 사이각이 델타 Phi K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는 로 I에다가 델타 Phi K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 I에다가 델타 Phi K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길이가 좀 어려운데 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요 길이는 사실은 요 길이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요 사이각은 델타 세타 J고요. 요 길이가 필요한데 요 길이는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요 길이거든요. 로에다가 사인 P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이는 로 I에다가 사인 Phi K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의 사이각을 곱하면 되니까요.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위에 써져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써볼게요. 로 I 사인 Phi K에다가요. 요 사이각 델타 세타 J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세 값을 다 곱하면요. 제일 처음에 델타 로 I, 그리고 두 번째는 로 I의 델타 Phi K, 그리고 세 번째는 로 I의 사인 Phi K에다가 델타 세타 J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아주 중요한 항 로 I 제곱의 사인 Phi K가 나오고요. 뒤에는 델타 로 I, 델타 세타 J, 델타 Phi K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리하려는 이 트리플 인테그럴은 먼저 이 조각의 부피를 계산하는데 방금 이만큼 부피를 계산했고요. 이 조각 안에서 임의의 샘플 포인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샘플 포인트에서 함수 값을 계산해서 두 개를 곱한다고 했었어요. 마치 density가 있는 어떤 입체의 부피를 구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이 조각의 토탈 매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랬듯이 시그마 IJK 하고요. 각 조각을 아주 작게 보내는 극한을 해서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 트리플 인테그럴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샘플 포인트는 어차피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꾼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뭐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이 그림을 역시 지오지브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 부분을 강의 시간에 칠판에 그리다 보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냥 지오지브라로 좀 어렵지만 그렸어요. 아까 우리가 세 개의 길이 구해야 된다는 것을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아까 이 길이가 가장 쉬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파란색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여기가 로 I고요. 여기 이제 로 I의 변화율이니까 델타 로 I이다. 아까 그렇게 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길이를 보지 않았습니까? 요 길이를 보면 요 길이잖아요. 바로 보이죠. 부채꼴. 그래서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역시 로 I가 되고 여기는 이제 P의 변화율이니까 Phi K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로 I 곱하기 델타 Phi K고요. 아까 이제 이쪽이 조금 어려웠죠. 이 위에서 보자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에다가 요 각을 곱하는 거니까요. 요 길이는 아까 구했던 로 i의 sin pk고요. 이 각은 이제 세타의 변화량이니까 여기 있는 델타 세타 j를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앞서 2차원 평면에서 이해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지오지브라로 설명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만의 이론에 따라서 이 부분을 로 세타 p에 대한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로 제곱에 sin p가 붙었잖아요. 앞선 실린드리컬 또는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를 할 때는 R이 붙었었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직교 좌표계로 되어 있는 이 트리플 인테그럴을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꿔 보면요. 뒤에 로 제곱 사인 p가 붙고요. 로 세타 p는 앞서 정해줬던 셋의 범위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순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x, y, g 대신에 앞서 공부했던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좌표를 대입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항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r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로 제곱 사인 p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위의 것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꿨을 때 전부 다 상수가 나왔을 때 얘기고요. 이렇게 변수가 나올 때도 역시 로 제곱 사인 p가 붙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 내용은 뭐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이그젬플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적분하려는 함수가 심상치 않죠.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이렇게 두고 적분하려는 영역은 뭐 평범합니다. 그냥 반지름이 1인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9는 우리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꾸기에 아주 적합한 영역인데요. 로는 반지름이니까 일단 0에서 1까지고요. 아까 지오지브라에서 이제 그렸던 전체 9를 생각을 해보면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p는 0에서 2파이가 아니라 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인테그럴을 d로 d세타 dp로 바꿔주는데 아주 중요한 항 로 제곱 사인 p를 곱해주고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 값은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로 제곱이 되잖아요. 2분의 3승 있으니까 2의 로 3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에서 로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요거 2분의 3승을 한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로 제곱이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로 3승이면 적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로 변수로 이 함수를 적분할 수 있어요. 적분하면 3분의 1에 2의 로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는 0부터 로는 1까지 계산해보면 3분의 1에 2-1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계산이 쉽습니다.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려니까 세타가 없어서 그냥 2파이 아마 곱해주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p에 대해서 0부터 파이까지 사인 p를 계산해주면 3분의 4파이 곱하기 2-1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마지막 예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떤 솔리드의 볼륨을 계산하라는 건데요. 어떤 솔리드냐면 g는 루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서피스의 위에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g 아마 요거는 9가 될 것 같아요. 이 9의 아랫부분에 있는 이 솔리드의 볼륨을 계산하여라. 가장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먼저 g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그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또 볼록한가 뾰족한가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y 대신에 0을 대입해 보면 g는 절대값 x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이제 서피스가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9를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요. 중심이 0,0,2분의 1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9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9와 이 포물면이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g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z를 연립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걸 제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g제곱이니까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 gz제곱은 z가 돼서 z는 0, z는 2분의 1이 됩니다. 0은 여기 있고요. z는 2분의 1에서 만나는데 이 9의 반지름도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이 점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9를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의 아래쪽이고 이 포물면의 위쪽이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는 입체는 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 우리 앞에서 했던 아이스크림 콘 같이 생겼는데요. 위에 이제 실제로는 아이스크림까지 한 스푼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반 9에다가 원뿔을 더하는 것이니까 이 볼륨은 굳이 우리가 트리플 인테그럴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계속 책에서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쉬운 예제를 보여주다가 보니까요. 지금 트리플 인테그럴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영역을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를 한번 부등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빌로 안쪽이니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z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쪽은 위쪽이니까 z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우리가 이미 이건 로 제곱인 걸 공부를 했고요. z라는 것은 정의가 로의 코사인 p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로는 코사인 p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 식이 하나 나오고요. 이 식에서도 z는 로 코사인 p가 되고요. 이 부분은 루트 안에 로 제곱 사인 제곱 p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로의 사인 p가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원래는 여기 절대값이 붙어야 되는데 p의 범위가 0에서 파이까지라서 사인 p의 값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절대값이 있는 것은 바로 없앴습니다. 그래서 양쪽 로를 없애면 코사인 p가 사인 p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p는 0에서 파이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게 코사인, 이게 사인이니까요. 코사인이 더 큰 범위는 여기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p의 범위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주 중요한 p의 범위까지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바퀴 돌아가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전체 다 될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구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는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고요. p는 이 범위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p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로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코사인 p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로는 이 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거 표현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의 볼륨은 이제 쉽습니다. 1이라는 함수를 트리플 인테그럴 하면 되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공부했던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에 잘 맞춰서 이렇게 범위를 쓰고요. 이제 여긴 0부터 코사인 p까지입니다. 1은 이제 그냥 그대로 1이고요. 뒤에 로 제곱 사인 p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로로 적분을 하면요. 지금 이건 이제 상수가 되니까 로 제곱은 3분의 로 3승이 돼서 이걸 계산하면 3분의 1의 코사인 3승 p가 되고요. 원래 사인 p가 이렇게 있고 dp d세타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죠.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야 되는데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 p 마이너스지만 밖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적분할 수 있겠네요. 뭐 치환 적분을 해도 좋은데 이게 바로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에 코사인 4승 p를 하면 이 함수의 부정적분 함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p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이제 세타는 없으니까 앞에 2파이를 곱해주고 이 값이 16분의 1이 돼서요. 답은 8분의 파이인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밑에 콘에다가 위에 아이스크림 한 스푼이 올라가져 있는 것의 부피가 8분의 파이인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트리플 인테그럴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직접 계산해 볼게요. 위에는 지금 반 9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9가 되는데 절반이니까 2분의 1을 곱하고요. 그러면 위에 반 9의 부피는 1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원뿔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의 부피를 구해보면 3분의 1의 밑면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인데 2분의 1이니까 밑면의 넓이는 4분의 파이가 되고요. 높이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밑에 원뿔의 부피는 2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보면 8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아까 우리가 트리플 인테그럴로 구한 값과 같습니다. 근데 뭐 트리플 인테그럴 우리가 방법을 공부를 하는 것이었고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공부했던 센터 오브 매스 그런 걸 이제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요. 당연히 트리플 인테그럴 계산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이로써 구면 좌표계에서 트리플 인테그럴 공부하는 12.7을 다 마쳤는데요. 두 가지 사실은 반드시 외워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로 세타 p 그리고 이 xyg 표현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로 제곱 사인 p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12.7은 12.6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복잡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12.8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코디네이트를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왜 로 제곱 사인 p가 나왔을까? 왜 r이 나왔을까를 우리가 리만 썸이 아닌 수식으로서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8도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가 될 거예요. 네, 이로써 12.7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